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설을 통해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며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지만 코스피는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닥은 1.52% 상승 마감했지만 미 증시 훈풍에도 불확실한 경기 전망 등으로 오름폭이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래 위축,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 유동성 악화 우려에 휩싸였던 건설주가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한 동부건설과 개별 호재와 동시에 우리나라와 미국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하거나 금리 인상을 조기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건설주에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도 웹툰과 미디어, 엔터주의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 돌풍이 주가 상승을 견인 중인데 웹소설 원작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흥행으로 웹툰도 같이 상승 시너지를 내면서 NBT, 탑코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등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목요일인 오늘은 윤서준 파트너와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는 날이죠.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간밤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미 증시는 폭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 시장 상승폭은 조금 작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폭이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강하게 랠리를 보여줬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상승폭이 아무래도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 대표주인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이 각각 7에서 11%가량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약 8% 정도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올렸습니다. 자, 당분간 물량 소화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이 12월 FOMC 회의까지는 조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증시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따라가지는 못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오늘 상승은 뭐 크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데 추후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기관 외인 매수세에 개인들만 다시 또 매도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시장에서 기다렸던 발언이 나온 만큼 당분간 이 증시에는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 영역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올해 발생했던 어떤 글로벌 악재가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시장 수급 역시 약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장주나 아니면은 시장 주도주 또는 뭐 호재나 개별 이슈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보여줬던 게 결국에는 이전에 지지 구간에서 보여줬거든요. 이 구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반등세가 나온 거예요. 다만 최근에 이제 어떤 박스나 어떤 수렴, 삼각 수렴이 역삼각형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흐름인데 만약에라도 최근에 이제 지지받았던 그 저점들을 일봉상 이탈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근데 밑에도 상당히 지지 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큰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달러 인덱스의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고점과 여기 최근에 여기 고점 그러니까 103포인트 때는 상당히 좀 강한 지지 레벨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여러 데서 만약에 뭐 유로 달러를 매수로 걸었던 사람들도 이런 구간에 오면은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03포인트대가 이제 지지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뭐 최근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제가 이제 최근에 뭐 확장 수렴에 있어서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그런 수렴에 있어서 여기 위에 상당 구간들을 지지를 받고 최근에는 이전의 고가를 한번 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쩌면은 추세 반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에 S&P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올해 초에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오다가 이런 트렌드 상단 이 고점과 여기 고점 있죠. 네, 여기 고점을 지금 연결하는 트렌드에 있어서 지금 저항이냐 아니면은 여기를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마 S&P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다우가 추세 이탈이 나왔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S&P를 지금 기대해보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은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렴 상단이 여기 좀 더 위에 있어요. 네, 위에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한 12,200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지켜보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단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어떤 깃발 형태로 이제 수렴이 진행이 되다가 이탈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좀 지지를 받았을 때는 12,200포인트대까지는 한번 열어두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흔히들 말하는 쌍바닥이죠. 쌍바닥의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미 증시는 그래도 좀 강세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봐야 될 텐데 뭐 일단 저희가 이제 배트맨 3부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구간에서 예전에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여왔던 게 이제 코스피 차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내일이 이제 주봉 마감이죠. 근데 주봉 마감을 만약에 오늘처럼 오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게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봉상에서는 최근에 여기 이탈한 구간이 지지선으로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화요일 시장에서는 제가 여기서 상승장악형 캔들이 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가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546포인트대까지는 열어두거나 아니면 직전 고가라고 할 수 있는 한 1,500포인트대까지 열어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차적으로는 직전 고가에 대한 저항을 받긴 했는데 시가 자체는 좀 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증시가 만약에 올바르게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1,546포인트대를 한번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여왔던 게 사실이에요, 최근에. 탄력에 있어서도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 있어서 이탈이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오늘 시장에 갭이 뜨면서 이 구간이 이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해석할 때는 단순해요. 네, 이런 데를 지지받으면은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갑자기 뭐 뜬금없는 악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를 다시 수렴하여 돌아오면 이건 완전 안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될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들을 조금 횡보해주면서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는지를 체크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환율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다라고 하면 또 지지 구간이 너무 탄탄해서 사실 방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가 아무리 좀 좋아 보여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3포인트대가 지지 라인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 직전 저가를 이탈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80원대, 1280.45원대가 좀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보통 여기가 이제 여기 직전 저가와 직전 고가의 한 61.8%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했을 때는 보통 이제 78.6%에서 이제 피보나치 레벨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그런 그림에서 이런 데가 또 주봉이나 아니면은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를 봤을 때 여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삼각 수렴에 있어서 돌파 이후에 여기가 눌림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장이 좋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의 끈은
여전히 조금 늦출 수는 없다. 만약에 긴장의 끈을 좀 놓치고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저는 어느 사이클에 왔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다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수렴 안으로 들어오면은 상당히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뭐 기존에 있던 어떤 비중에 있어서도 조금 투자 금액에 있어서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든 미증시든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브리핑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윤서준 파트너님께서도 오늘도 시장 분석을 통해서 달러 인덱스, S&P 500, 나스닥 차트까지 함께 봐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역시 뭐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의 상승은 코스피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글로벌 악재, 뭐 대표적으로 전쟁 같은 이슈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만큼 지금 시장 주도주, 대장주 또는 호재가 재료가 있는 개별주 위주의 좀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자,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바로 건설 섹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 크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고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또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죠. 네, 일단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굉장히 좋은 상한가였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이게 아마 VI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간 케이스라서 아마 좀 다른 종목도 돌려보고 있었으면 벌써 상한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상따를 할까 했는데 순간에 찰나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놓쳤는데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동부건설 상한가는 좀 의미가 있고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많은 트레이더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지난 11월 10일 발표된 이제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건설 업종과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부각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우디 주택부 장관을 만나서 주택 정책 이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심이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나왔던 이슈라고 하면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약 7조 9천억 원 수주 잔고를 달성했다는 소식과 함께 7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이슈로 오늘 강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전일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조금 엄청난 의미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안 가가지고 가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게 왜 안 가지 의문점을 좀 품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그 이후에 갭이 띄우고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제가 본 게 맞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놓친 거죠, 이런 거는. 네,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릴 생각이니까 노란톡에서 이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서한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또 이 종목도 또 기다렸다는 듯이 굉장히 또 자극적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기사였냐면은 시총의 12배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게 금액이 1조 3,320억 원 정도로 이제 이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건설주의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되는 분위기였고요. 거기에다가 또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리야드 공항 3조 원의 수주 이력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동부건설의 나비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고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싼 수준에서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붙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건설주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건설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주택부 장관 방안에 따른 지열 냉난방 시스템 사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성도 ENG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전역에 발전이나 정유, 환경보전, 플랜트 이런 10여 개 이상의 수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네옴시티 테마는 아직까지는 잘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관심주로는 당연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나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저점, 거의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또 세게 반등을 주는 모습이고요.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또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종목이에요. 네, 한번 그 기업개요에 들어가서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그래도 시가총액은 2,300억인데 매출액이 한 1조 원대로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400억에서 600억 가량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PR주죠. 네, 그러면서 그런 종목이 수주 금액만 8조 원이래요.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료는 상당히 시장에서 상한가를 뭐 몇 번 가도 이상하지 않는 재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한번 공략을 계속해서 좀 해볼까? 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등주였지만 이 종목도 뭐 특별히 나쁜 상한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 서한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지능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를 또 갔어요. 네, 오늘 시세 탄력을 보여줬고 시간에서 상한가로 또 가고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주이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규모 민간주택 개발 대선 공약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세 종목 물론 신원종합개발이나 뭐 다른 건설주들도 상당히 많이 갔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이 세 종목이 그래도 대장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도 분명히 또 매매 공백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건설 섹터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관심주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어지는 화면 따라와 보시면서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서준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는 아주 큰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을 QR코드 위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윤서준 파트너와 손쉽게 함께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윤서준 파트너의 유레카 종목들 성적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상승률 보였던 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정말 11월 달에 공개해 주신 종목들 걸을 타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앤원 에너지 오늘 방금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11월 24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현재까지 상승률 상한가 뛰어넘는 38.3%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3일 공개해 주셨죠. 미래나노텍 현재까지 27.2%로 역시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고요. 11월 17일입니다. 모아데이터는 24.3% 역시 좋은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월 16일 공개해 주셨던 일동제약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성적 거둬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6.5% 상승률 만들어내줬고요. 10월 27일 공개해 주셨던 삼성 SDI는 현재까지 10% 상승률 두 자릿수 안정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윤서준 파트너님의 지난 유레카 종목들 탑5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앤원 에너지 당연히 이야기 들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었지만 이 종목 역시 8%가량의 아주 좋은 수익률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유레카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앤원 에너지,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저 역시도 상당히 좀 기뻤고요. 오늘 또 자랑할 생각에 기뻐가지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측한 대로 좀 되었다라는 어떤 뿌듯한 그런 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워낙 또 안정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익이 잘 나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든 정책 수혜, 그러니까 IRA 관련주로서도 좀 엮이는 모습이 보였었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로 네옴시티 거기다가 뭐 예전에 지금 현재도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하면 리튬 관련주들이죠. 근데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 매매 그리고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는 놈 안에서 거래량이 바짝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눌리는 흐름에 있어서 눌림목 공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 땅속의 열을 이용한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이제 도시가스를서 이제 추출이 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 신사옥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달 사우디 공주가 네이버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신사옥 1784에 큰 관심을 보였었고 이 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를 방문해서 사우디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서 핵심 기술에 있어서 선보였다라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전일에 나왔던 이슈라고 하면은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을 했었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남을 가졌었고 주택과 스마트시티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네이버의 1784 그 신사옥에 방문을 해서 네옴시티 참여에 있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아니면은 뭐 로봇, AI 이런 클라우드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물론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뭐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모아 데이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다우 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 종목을 좀 공략했던 이유는 시장에서 알려주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어떤 걸 대장이라고 너는 판단했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상승률 순이에요. 그래서 그 상승률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뭐 예를 들자면 한미글로벌이나 유신이라든지 세아특수강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21선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추천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대장주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이제 떨어질 때 안 떨어진다 그런 특성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날아가는데 얘는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높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리스크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항상 이 대장주 공략에 있어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일에는 이제 JP 모건을 주축으로 한 프로그램 수급이 이끌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근데 물론 증권사 레포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종목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흔히들 세력주라고 하죠. 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하지만 그거의 그 세력주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은 또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앤원 에너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현대로템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10%까지 수익은 아직까지는 안 줬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대형주 단에서는 이 종목이 누가 봐도 주도주는 확실하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수급까지 확실히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정말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내일 시장이나 내일 모레 시장에 아마 변곡점이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전고점이 32,850원인가 그래요. 거기서는 보통은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좀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그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나요. 그 종목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로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 K 방산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수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에도 엮여 있고 또 방산 뭐 아니면 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미국이 이제 수출한 무기 중 4분의 1 정도를 그 사우디에서 사들였던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현대로템이나 아니면 다른 방산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있고요. 러시아나 이제 유럽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나토 가입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방비 증액 움직임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갑자기 수주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앞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근에는 뭐 몇 년간 반도체나 철강 산업이 이제 시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전기차 하나만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일에 나왔던 이슈라고 하면은 담합행위를 자행함에 따라서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일정 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게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한 5,600억, 5천억 중반 정도 되는 금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평소에는 이런 게 나오면은 악재로 작용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 출발했지만 바로 또 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에 있어서 주식적인 사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악재거든요. 근데 악재가 있는데도 안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32,850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섣부르게 이제 무조건 장대 음봉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올 만한 어떤 이슈가 있을 거거든요. 그 재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날 당일날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급 확인하고 그때 이제 진입을 하셔도 당일날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음봉으로 내리꽂는다라고 하면은 또 손실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여러분들께서도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매매를 해보는 게 윤서준 파트너님의 상승률, 윤서준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의 상승률을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윤서준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싶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게 될 텐데요.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볼 시간이죠.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형 다음 아우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집안의 둘째인 저로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키워드입니다. 아우 다음 형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형 다음 아우라고 하는 것은 리튬 관련주 이야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고 제가 여기 방송 나와서 이 리튬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출연할 때마다 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뻔한데 볼만한 게 그 재료나 아니면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꾸준히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섹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니고 연속성이에요. 그랬을 때는 리튬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단기 매매자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들은 당연히 2차 전지를 항상 보고 있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점심시간 이후에는 아마 포스코 엠텍만 다들 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섹터를 어떤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전히 리튬 관련주들의 이 순환매성, 시세와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무자본 M&A와 이제 시비 발행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악재가 있었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발주라고 볼 수 있는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웰크론 한텍, 포스코 엠텍, STX가 최근에 시장을 또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량이랑 미래나노텍이 이제 형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형과 아우라고 했을 때 아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종목이고
형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금량이나 아니면 미래나노텍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일봉상 단기 추세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상당히 또 강하고 반등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뭐 단기 추세는 깨졌다라고 하지만 그걸 또 노리고 매수에 동참하는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많구나, 지금 여전히. 그리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또 터졌어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강하다라고 저는 뭐 그게 무조건 고가에서만 논다고 해서 주도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 또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이 종목들을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전일에 이제 현대로템도 어떤 뭐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악재 아닌 뭐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로 이제 한국메탈 실리콘 인수 철회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이나 포스코케미칼 협업사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하였기 때문이고요. 미래첨단 소재에 집중하겠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노란톡방에서도 어제 막 11시에 이렇게 밤 11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저는 큰 악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오늘 시장에 한 18,000원대 초반 가격대가 오면은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18,900원에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눈 뜨고 왜 이렇게 강하지 또?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이제 전 좀 느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리튬 말고도 전기차 기술이나 장비주에도 개별 호재가 붙은 종목들이 또 등장을 했었어요. 네, 지난주랑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EM플러스라는 기업이 있겠죠. 어제 나왔던 이슈라고 하면은 글로벌 배터리 대기업 공급업체 등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또 전일에 나왔던 종목 중에 이제 대성하이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주행 거리에 있어서 30%가 늘어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신기술에 있어서 3세대 MSO, 코일 현대차 부품 개발 중, 이런 식으로 특징주 기사가 나왔었는데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또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이제 뭐 먼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차트, 이게 월봉이거든요. 월봉 차트상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여기와 여기, 네, 이게 이제 상장 이후에 총 차트거든요. 근데 월봉 차트예요. 그래서 전일이 이제 11월 30일이니까 월봉 마감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봤었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여기를 이제 보통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상승 채널이라든지 이제 베이스 채널,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 안에서 놀다가 여기를 벗겨내면은 이런 구간들, 이 상단 구간들이 잘 지지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슈팅을 줘요. 예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죠? 네, 금량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왜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인지를 했었냐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어떤 뭐 완벽한 하단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승 추세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해서 여기가 한 1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18,000원이 만약에라도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뭐 박스권 이후에 되돌림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월봉상 아니면 주봉상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지지받으면은 재차 상승할 수도 있겠네. 왜냐면은 예전에 금량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로그로 적용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유지되었던 어떤 베이스 채널에 있어서 돌파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뭐 한 2배가 더 가요. 100%가 더 가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높지만 비싸지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을 벗겨냈죠. 네, 이런 식으로 벗겨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 하락 추세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네, 하락 채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파가 예전에 나왔죠. 일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월봉상에서는 또 굉장히 종가 마감 잘 했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그 네옴시티 관련주로서도 그 수처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 그 몇 년간의 박스권을 지금 벗겨냈다는 건 상당히 또 의미가 있고 또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조정을 받으면은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또 눌림목으로 또 매수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굉장히 좀 핫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포스코 엠텍이죠. 근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아직까지 저항대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여기 12,200원 선에서 뭐 한 11,000 후반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여기를 이제 돌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히토류나 아니면 리튬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으나 금량이나 아니면 미래 나노텍이 확실하게 좀 밀려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은 워낙 이 리튬이라는 테마, 2차 전지라는 테마가 강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후발주로 그냥 따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자극적인 기사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제 거기는 너무 올라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찾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엠텍의 이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다만 최근에 나왔던 이슈라고 하면은 이 빈살만이 이제 주목한 포스코 그룹 친환경 철강 솔루션 이게 뭐 네옴시티에 간다 약간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도 상당히 그러면 또 이 종목도 그거죠. 지에논 에너지랑 똑같죠. 리튬이나 아니면 네옴시티 이런 두 가지의 키워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엠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키워드나 아니면 뭐 재료 매매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매일매일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200원 12,000원대 중반 뭐 가격대를 어떻게 희석을 시키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12,200원, 뭐 12,500원 뭐 이런 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빠질 수도 있어요. 다만 만약에 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저항대를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돌파하면은 이제 나는 항상 말씀드리죠. 차분하게 하셔도 충분히 먹을 폭 주고 그다음에 거래 기회 주기 때문에 여기서 못 먹으면은 나는 또 소외돼. 약간 이러면 또 내동매매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나한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자리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유레카 키워드 형 다음 아우라는 주제로 리튬 관련주들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화면 휴대폰 챙기셔서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또 유레카 종목을 어떻게 공개해 주실지 어떤 투자의 길을 제시를 해 주실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 앞서서 지난주에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기염을 또 토하는 그런 광경까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유레카 종목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유레카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바로 대성 하이텍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만들어진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식도
또 제가 만드는 거는 좀 귀찮아하고 그냥 만들어지면은 맛있게 먹는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대성 하이텍도 전일에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저는 상한가를 되게 좋아해요. 예, 상한가 종목이든 아니면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이든. 그래서 전일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그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9,100원에서 눌림목을 잡아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천은 못 드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또 그 시간대에 또 녹화 방송이 있어서 추천은 못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대성 하이텍을 또 오늘 장 초반에도 추천을 드려가지고 뭐 단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약 4%가량 이렇게 또 냈었고 그래서 이 대성 하이텍은 흐름을 오늘 종가까지 봤는데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유레카 종목으로 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재료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종목,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스위스턴 자동 선반 그리고 컴팩트 머시닝 센터와 정밀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턴 자동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유아의 납품 중에 있고 전기차 산업에 특화된 이 컴팩트 머시닝 센터 제품을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와 또 그 3사의 협력 업체들에 양산해서 공급 중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상담 시간에도 한번 이 대성 하이텍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씀을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별로 안 좋게 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찌됐든 왜냐면은 이 머시닝 센터나 아니면은 자동 선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2차 전지 섹터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것 같은데 근데 1차적으로 그게 또 한 달이 건너면은 또 2차 전지 섹터는 돼요. 2차 전지 섹터가 되든 자동차 부품 쪽이 되든 그런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기차나 아니면 수소차, 방산, IT, 의료 정밀 임플란트 이런 필요한 정밀 부품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시닝 센터나 선반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어떤 건지 이제 저는 자동차 전공 그러니까 자동차 전공을 많이 그 회사도 오래 다녔었고 예전에 이제 뭐 기아차나 아니면 GM 쪽에서도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굉장히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부품을 이제 찍어낼 때 이제 필요한 게 금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형을 이제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계가 이 머시닝 센터나 아니면 선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서 붕어빵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밀가루나 아니면 팥이라는 게 재료잖아요. 그러면은 붕어빵 그 밀가루나 아니면 팥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그 부품의 비유를 하면은 철판의 비유를 하시면 돼요. 아, 걔네들은 철판이구나. 그랬을 때 붕어빵이라는 게 밀가루나 아니면은 그 팥으로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찍어줘야 되잖아요. 찍어주는 기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금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도 철판이 있으면은 그 모양이 나오게 찍어주는 걸 이제 금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작하거나 아니면 설계할 때는 무조건 필요한 기술이 이제 이런 머시닝 센터나 아니면 선반 기술이다. 선반 그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대성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기술력도 있고 또 이전에는 일본에서 1위 하던 회사로도 인수를 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자동차나 아니면은 2차 전지 그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형으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당연히 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은 맞다라는 관점이고 어제 결국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그 재료가 자극적이고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천을 도와드리는 거겠죠. 이 전기차 주행 거리를 30% 상승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통해서 현대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일에 이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좋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신기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거에 생긴 어떤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한 번 정도는 이게 뭐 대시세를 내줄 거다? 그거는 뭐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고 또 한 번 정도는 먹을 기회는 분명히 준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한번 공략 대상으로 생각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의 전기 저항을 감소시켜서 이 모터의 효율을 높여주며 주행 거리가 상승하게
돼서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는 기술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주예요. 예, 신규 상장 2차 전지주고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데 보통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는 이 락업 해제일 보통 이제 의무 보호 예수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 기간대를 좀 피하셔야 갑자기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 악재로 작용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 보호 예수 날마다 항상 막 꼬라박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기간이 상장 이후에 3개월, 그리고 6개월, 그리고 12개월 차에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3개월 차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11월 22일 날 풀렸었고 이제 6개월 차 물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달에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량이 쏟아질 어떤 악재는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차트는 뭐 사실 좀 단순합니다. 네, 어떤 관점이냐면은 뭐 흔히들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면은 뭐 박스권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쌍바닥에 대한 관점, 그 쌍바닥 박스권이나 쌍바닥에 있어서 주요 넥라인이나 저항선을 강한 거래량과 그다음에 상한가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는 뭐 예전에 이런 하락 추세에 있어서도 돌파가 나왔고 그리고 저항에 있어서도 물론 여기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하면은 이런 데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상한가를 따라잡았는데 갭이 발생을 안 하면은 조금 낭패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여기 시가 부근이 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 봉의 이제 시가 부근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고 이게 뭐 내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뒤에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으로 인지를 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뭐 이 종목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 700억대 매출액이 나오다가 재작년까지는요. 근데 작년부터는 한 1,126억 정도 가량 나왔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흑자 전환을 또 한 모습이고 컨센서스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 나왔던 상한가나 아니면은 거래량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에서 나올 수 없는 거래량, 그러니까 신규 상장할 때는 거래량이 워낙 또 많이 터져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만큼 거래량이 나왔다고 하고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분명히 재료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종목의 공략 시점은 내일 시초가부터 이제 10,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물론 단타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데이 트레이더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그렇게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저가 1,700원 보이시죠? 여기 저가를 잡는 게 정석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스윙이나 조금 여유롭게 매매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한 1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리고 한 9,150원 정도까지 이제 손절가를 잡아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노렌톡에서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서준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이번에는 어떤 힘을 내줄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에 이어서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가 됐는데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만 윤서준 파트너와 또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9시 50분부터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윤서준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방송까지도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유레카 종목 그리고 내일장 이야기도 더 깊게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윤서준 파트너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